3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보기 싫은 얼굴이. 무슨 소리세요? 저 목 빠지게 기다리셨잖아요. 제가 여름휴가를 시드니로 갔는데요. 윤효석 기자가 오기 3일 전부터 D-1, D-8, D-Day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그래도 제가 시드니에서 활력을 충전하고 또 재밌는 증권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증권 소식을 들고 왔습니까? 형석 기자 또 주식 관심 많잖아요.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로 좀 수익을 봐서 더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삼전도 갖고 있고, 근데 하나솔루션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거 지금 네, 도전이 안 돼. 네이버로 번 수익 하나솔루션으로 다 더 까먹었어. 더 까먹었다. 더 까먹었어. 네. 사실 형석 기자가 저한테 막 들어가고 싶은 종목 꽤 많이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이 종목들을 약간 한 바구니에 묶어서 판다. 그쵸. 분산 투자가 가능한 거죠. 아, 그러니까 ETF. 물어보진 않았잖아요. 사실 ETF라고 알고 있어요, 이미 저는. 네, 맞아요. 오늘 상품 얘기할 건 바로 ETF인데 네. ETF 사실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보자면 상장 지수 펀드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게 한다.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AI 같아요. 그렇죠.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너 쉽게 말해서 네. 뭐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럼 코덱스 이 앞에 있는 영어 글자는 운용사의 상징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의 상품이란 뜻이거든요. 네. 이러면 코스피 200은 이 지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200개의 종목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수를 투자하는 펀드니까 결국 우리는 그 200개 종목에 모두 투자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 게 되게 ETF다. 매력적이죠? 사실 형석 기자 그 모든 네. 종목들을 다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네. 돈이 없어서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200개 어떻게 나옵니까? 시드머니가 없어서인데 이제 200개의 종목에도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매력적인 상품이죠. 그러면은 이 상품 주식에 비해서 뭐 아니면 뭐 펀드에 비해서 장점은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분산 투자가 가능해서 사실상 투자 위험성이 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투자했을 때 삼전이 10% 떨어졌어. 네. 그러면 그 손실률이 10%가 그대로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식을 사면. 그렇죠. 하지만 이런 삼전을 ETF를 통해 투자를 했다면 이 삼성전자가 10% 떨어진 것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손실률이. 뭐 거기에 담긴 다른 종목이 올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만회를 해줬을 수도 있고 네. 지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조금 더 손실률이 적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거래 편의성이 높다는 겁니다. 편의성. 네, 펀드를 가입하려면 네. 지점에 찾아가거나 좀 영업점에 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네. 이런 ETF는 그냥 주식처럼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내가 주식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면- MTS나 HTS 통해서 그냥 종목 쳐서 사고 팔면 돼요. 되게 편리하죠. 그쵸. 편리하네요. 접근성이 되게 높아요. 네,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돈다. 맞아요. 인기 없는 상품이나 종목들은 유동성이 좀 돈이 안 도니까 그렇죠. 예, 막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음.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 ETF는 원칙상 그 LP라는 증권사의 그 유동성 공급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래도 유동성이 좀 풍부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펀드 하면 저희가 누군가 펀드 매니저나 또 어떤 뭐 증권사 관계자가 우리의 네. 펀드를 운영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당연하게 뭐 수수료 떼가겠죠? 맞아요. 근데 이런 수수료가 ETF가 다른 펀드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게 또 장점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아요? 일반 펀드가 1%, 2% 이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1%도 안 돼요. 최고 수수료가. 그러니까 0.012%에서 최고 0.99% 사이를 좀 오가니까 거의 수수료가 없다고 봐도 되죠. 운용 보수가 좀 많이 적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투자 위험성이 적다, 편리하다, 유동성이 많다, 그리고 운용 보수가 일반 펀드보다 작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뭐 장TF가 최근에 좀 화제가 되는 소식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ETF 시장 개장한 지 21년 만에 네. 시장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100조. 네, 꽤 그럼 진짜 가파른 성장세를 이루어왔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여기다가 이제 돈을 넣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ETF가 뭡니까, 그러면? 현재 가장 운용 자산 규모가 큰 ETF 상위 종목들을 좀 봤더니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피 200 지수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00 이게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가
CD 금리 투자라고 해서 네. 그 CD 금리를 추종하는 그런 ETF예요. 네. 이거랑 세 번째가 한국 무위험 지표 금리. 이 ETF가 차지했어요. 무위험. 네, 결국 보면 수익률보다는 조금 더 안정성을 추구하는 ETF이기 때문에 예금식으로 ETF를 투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ETF 중에 사실 뭐 자산 규모가 얼마나 큰지보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많이 올랐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뭐가 많이 올랐습니까? 최근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오른 ETF 1위부터 5위를 봤더니 모두 코스닥 지수 관련 ETF들이 차지했는데 코스닥이 한국의 나스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 관련해서 되게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모두 상승률이 어느 정도였게요? 50%? 90%에 육박했습니다. 90%? 네, 와, 꽤 많이 많죠. 6개월이면. 2배 가까이 오른 거네. 맞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또 2차 전지가 난리 아닙니까?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에 상장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이 좀 있었을 맞아. 것 같아요. 올 하반기나 이제 가까운 뭐 내년, 내후년 여기까지도 기술주가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 있나요? 우선 내년이랑 내후년은 사실 증시가 너무 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네. 뭐 장담은 못 하겠고 네. 일단 하반기를 어떻게 보냐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여쭤봤을 때 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반도체 관련 ETF가 강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왜요? 이유는 뭐죠? 왜냐면 최근에 또 챗GPT나 AI 열풍, 엔비디아 열풍 뭐 이런 거 네.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AI가 좀 더 이제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네. 이 AI에 들어가는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되게 증가할 거라고 관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기업 주가가 아무래도 좀 상승하지 않겠냐,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다 아실 것 같은데 2차 전지 관련 ETF 얘기도 나왔어요. 그렇지. 그거 핫하지. 사실 에코프로비엠 들어가고 싶었죠. 그렇죠. 맘먹었을 때 들어가는데 머뭇머뭇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럴 때 ETF를 조금 들어갔으면 사실 ETF는 좀 덜하잖아요. 맞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다른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맞아요. 수익률 많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분들한테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 전문가들은 2차 전지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뭐 실적 악화 뭐 이런 거시경제적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하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말이시긴 해요. 네, 근데 약간 좀 2차 전지가 최근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이렇게 좀 안전성을 좀 깔아두면서 좀 수익을 얻고 싶으면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그리고 ETF라고 해서 또 막 세부적으로 투자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보면 2차 전지 뭐 반도체 아니면 전고체, 핵심 소재 뭐 이렇게 테마별로 ETF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 투자하려면 또 뭔지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단일 종목보다 훨씬 덜하죠. 아. 그래서 제가 ETF를 좀 추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놔둬도 막 10%씩 떨어지고 이러진 않으니까 맨날 들여다보진 않아도 된다.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형 ETF가 좀 강세를 보일 거라고 해요. 네, 지금 채권은 왜죠? 왜냐면 실제로 채권형 ETF가 올해에만 21개에 달하는 상품이 출시됐거든요. 평균 순 자산 총액이 올해 들어서 19조 4천억 원이 됐는데 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8조요? 그러니까 많이 늘었네. 네, 많이 핫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형 ETF가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땐 여름이 지나면 금리 네. 상승 기조가 좀 꺾일 거잖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채권 ETF도 하반기에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채권 ETF 하반기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기억했다 이거 아니면은 진짜 돈 걸리면은 나 예민해져. 그땐 잊어두세요. 지금 ETF를 이게 하는 자산 운용사가 꽤 많을 텐데 ETF 시장에서 운용사들 점유율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상품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어떤 운용사가 좀 나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압도적인 1, 2위가 있습니다. 뭐 어디죠? 좀 예상 가는 데가 있지 않나요? 삼성? 그쵸. 또 있지 않나요?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나 모르겠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삼성과 미래에셋이 압도적인 1, 2위예요. 진짜 정말 압도적인 게 얘네가 보면 41조, 38조 이런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네. 나머지는 거의 다 8조 이하입니다. 거의 1조 원대를 기록하는 것도 많아요. 아까 근데 100조 원이라고 했는데 41조, 38조니까 둘이 합하면 거의 80조네. 그죠. 둘이 거의 잘 하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래서 안정적인 좀 ETF를 찾으시려면 이런 같은 테마라도 삼성이나 미래에셋 에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이제 공부하기 좀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좀 괜찮으실 것 같고 저는 좀 중소형사도 눈여겨보는 게 최근에 경쟁이 좀 심해요.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요. 순위가 한국투자, 키움투자, 한화, 신한, NH아문디 뭐 이런 식으로 ETF 시장이 엄청 늘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상품을 내거나 유일무이한 상품을 내서
좀 점유율 확대를 하겠어. 막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투자자분들도 봤을 때 특이한 ETF가 나왔다. 뭐 독특하거나 좀 그런 ETF를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좀 중소형사들도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형사 알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낸 ETF 중에서는 뭐 주목할 만한 게 있나요? 아무래도 세계 최초 타이틀이나 유일무이한 ETF 이런 건 좀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왜냐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봐야겠죠. 어떤 분야인지. 근데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이랑 AI 같은 이런 기술 테마들이 전문가들이 좀 전망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우주항공과 AI 같은 이런 기술 테마를 최초로 내놓고 또 두 개 다 갖고 있는 자산운용이 있습니다. 네. 바로 한화 자산운용인데 이게 최초로 ETF 시장에 이런 테마를 내놓은 운용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하나자산운용의 우주항공 ETF나 글로벌 인공지능 ETF 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한 거예요? 좀 최초 타이틀이었으니까. 최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특이한 ETF도 제가 갖고 왔어요. 뭐죠? 이거는 국내에서는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뭔데요? 그러니까 히토류 ETF예요. 히토류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자산운용이 최근에 좀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좀 일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최초 타이틀로 나온 건데 히토류가 요즘 바로 그 핫한 2차 전지의 핵심 광물 소재라고 합니다. 2차 전지도 핫하고 또 소재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토류 ETF도 좀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면 어떻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ETF 단점은 없나요? 단점 사실 있죠. 뭔데요? 유동성 공급자가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P들이 있다 보니까 좀 사실상 진짜로 막 도는 것보다는 증권사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사주거나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계약? 뭐 끼워 팔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이 섞여 있다고 해요. 워낙 ETF 종류들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상장 폐지 종목들도 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ETF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워낙 다양해지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주식보다는 좀 덜 위험하지만 그래도 일반 펀드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겠죠. 왜냐면 주식형 펀드다 보니까 장세에 아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